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절망의 끝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감동적인 실화인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태민이라는 28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겪은 절망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부산 해운대의 작은 고시원. 6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태민이 낡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또 하나의 불합격 통지서가 떠 있었죠.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원해 주신 데 감사하지만 아쉽게도 인연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뻔한 문구들이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15번째 불합격이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그가 지원한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력서를 다시 펼쳐보았는데요. 사실 태민의 이력서는 그렇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SSU에서 7년간 복무했고 수중구조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으며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종 포상과 표창도 여러 개 받았죠. 하지만 면접관들에게 이런 경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장에서 받은 질문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마케팅 관련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만 했다는 식의 반응들이었습니다. 7년 동안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며 쌓은 경험보다 그들이 원하는 건 엑셀 함수와 파워포인트 실력이었던 거죠. 태민이 창밖을 바라보니 해운대 바다가 저 멀리 보였고 그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직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가며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통영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의 전화였죠. 어머니는 아들이 잘 지내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태민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복잡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아들이 해양경찰 특수구조대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취업이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으셨을 테니까요. 그날 밤 태민은 오랜만에 SSU 동기들과 단체 채팅을 했습니다. 함께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전우들도 비슷한 처지였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택배 일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동기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였죠. 태풍 속에서 조난자 구조, 수중수색, 응급의료 지원, 이런 게 다 쓸모없는 경험이냐는 거였습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지만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그저 경력 없는 구직자일 뿐이었던 거죠. 며칠 후 태민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뭔가 변화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는데 전역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태민의 머릿속에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주도였죠.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한라산, 성산 일출봉, 우도의 아름다운 바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그곳이었는데 취업이 안 되는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태미는 그날 밤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주까지 3박 4일 크루즈 여행이었는데 왕복 80만 원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으로는 꽤 큰 돈이었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단순한 여행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걱정시켜드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태미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 도피성 여행이었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거죠. 전역 후 2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바다 위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오후 2시 태미는 부산국제여객 터미널에서 거대한 크루즈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션 드리모라는 이름의 이 배는 길이가 무려 300m, 높이가 15층에 달하는 거대한 해상 호텔이었습니다. 터미널에는 설레는 표정의 여행객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신혼부부들, 노년층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기대를 안고 배에 오르고 있었죠. 태미는 백팩 하나만 메고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탑승권을 받아든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4일 동안은 취업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서 태미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건 7년간의 해양경찰 생활이 만든 본능이었죠.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SSU 요원으로서 몸에 밴 경계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배에 오르자 태미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수영장, 레스토랑, 카지노, 쇼핑몰까지 있었으니까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자신의 객실은 가장 저렴한 내측 객실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쾌적했다고 하더군요. 짐을 정리하고 갑판으로 나가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산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죠. 태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바다 냄새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SSU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저녁 식사는 뷔페 레스토랑에서 혼자 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 커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태미는 혼자라는 것이 조금 외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갑판을 산책하던 태미는 다양한 승객들을 관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태미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도 혼자 여행 중이었으니까요. 대신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배는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제주도를 향해 항해했고 태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시의 소음 없이 오직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미는 일찍 일어나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싶었던 거죠. 새벽 6시, 아직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갑판에는 몇 명의 잃은 기상자들만 있었는데 그 중에 어제 본 그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이었다고 하더군요. 태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일출을 감상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는데 정말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여행을 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오전 10시쯤 배는 제주 성산포에 도착했습니다. 태미는 관광버스를 타고 성산 일출봉과 우도를 구경했는데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저녁 6시 배는 다시 부산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승객들은 하루 종일의 관광으로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 10시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더니 파도가 점점 거세졌던 거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해상 날씨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곧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태풍급은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바람과 파도가 크루즈선을 덮치기 시작했던 거죠. 배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승객들이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식당의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복도를 걷기 힘들 정도로 배가 기울었거든요. 오후 11시 선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장이 승객들에게 현재 예상보다 강한 해상 기상으로 인해 항해가 지연되고 있으니 안전을 위해 객실에서 대기해 달라고 안내했던 거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10m를 넘기 시작했고 배는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요동쳤습니다. 멀미를 하는 승객들이 늘어났고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태미는 자신의 객실에 있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SSU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해상 기상을 읽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30분, 거대한 파도가 15층 높이의 크루즈선을 강타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자면 마치 거인의 주먹에 맞은 것처럼 배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판의 의자들이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졌고 객실 창문에 바닷물이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태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그냥 거친 바다가 아니었거든요. 7년간 SSU에서 근무하며 경험한 최악의 해상 상황과 비슷했던 거죠. 그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객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진 승객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비명이 뒤섞여 들렸죠. 승무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배가 마치 장난감처럼 한쪽으로 30도 가까이 기울었습니다. 갑판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들이 한쪽으로 쏟아졌고 안전바를 잡지 못한 승객들이 바닥에 넘어졌죠. 태미는 반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부모를 잃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부모를 찾아주었습니다. 선내 방송이 다시 울렸는데 이번에는 선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즉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지정된 집합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태미는 SSU 훈련 때 배운 대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던 거죠. 그는 복도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태미는 자신의 티셔츠를 찢어 간단한 지혈을 했습니다. SSU에서 받은 응급처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음 순간 더욱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배가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었는데요. 갑판의 수영장 물이 한쪽으로 쏟아졌고 레스토랑의 테이블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승객들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죠. 하지만 태민만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부상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머리를 다친 중년 여성, 팔이 부러진 것 같은 젊은 남성, 허리를 삐끗한 노인분까지. 태민은 신속하게 트리아지를 실시했습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경상자를 분류했던 거죠. 그는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먼저 의무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진탕 가능성이 있어요. 태민의 정확한 판단에 승무원들이 놀랐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대응은 마치 의료진 같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갑판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바다로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태민이 급히 갑판으로 달려가자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배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갑판에서 본 그 여성이었는데요. 아마도 큰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파도에 떠밀려 다니고 있었죠. 다른 승객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15m 높이의 파도와 시속 60km의 바람 속에서 누구도 바다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태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구명조끼를 단단히 조여매고 구명 로프를 허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저 여성을 구하러 갑니다. 로프 잡고 계세요. 주변 승객들이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져요.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SSU의 모토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죠.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태민은 갑판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9월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죠. 15m 높이의 파도가 그를 위아래로 흔들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유형으로 여성에게 다가갔는데요. 7년간 매일 수영 훈련을 받은 그에게 거친 바다는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훈련 때와는 차원이 달랐죠. 여성에게 도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거든요. 태민은 신속하게 그녀를 구명 자세로 고정하고 로프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판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힘을 합쳐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10분간의 사투 끝에 두 사람은 배로 끌어올려졌죠. 갑판에 올라온 여성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즉시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는데 호흡이 멈춰 있었거든요. 태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CPR을 시작했죠.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배가 계속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그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태민이 규칙적으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동안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세 번째 사이클을 마쳤을 때 여성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죠. 갑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 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는 여성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는데 놀랍도록 가벼웠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무실로 이동했죠. 의무실에 있던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태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의료진이 태민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당신도 의료진이세요? 태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출신입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요. 의료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제야 태민의 전문적인 대응이 이해됐던 거였습니다. 1시간 후 폭풍이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요동도 줄어들었고 승객들도 점차 안정을 찾았죠. 하지만 태민이 구한 여성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의무실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혼자 여행하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녀를 반드시 무사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죠. 그녀가 이렇게 물어보자 여기가 어디죠? 태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크루즈선 의무실입니다. 바다에 빠지셨는데 다행히 구조됐어요. 여성은 태민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제가 당신이 구해주신 건가요? 태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됐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서아예요. 태민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태민입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너무 힘들어서. 태민은 그녀의 말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로의 말보다 휴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날 아침 7시 크루즈선은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예정보다 하루 늦은 도착이었지만 승객들은 모두 안전했죠. 특히 태민의 영웅적인 구조 작업은 모든 승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선할 때 서아가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서아는 태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는데 거기에는 윤서아 해성그룹 전략기획실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태민은 조금 망설였지만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터미널을 나선 태민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3박 4일이 4박 5일이 되어버렸고 여행 계획도 엉망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일상적인 풍경이 지나갔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태민은 부모님께 간단히 잘 다녀왔다는 안부만 전했습니다. 굳이 위험했던 일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태민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신비로운 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 말이죠.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죠. 태민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태민은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가 벌써 10통 넘게 찍혀 있었고, 메시지도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확인하자 태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SSU 동기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 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너 이름이야. 이거 진짜 너 맞냐? 태민은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루즈선 폭풍 속 영웅, 전 해양경찰 특수구조대원 이태민 씨, 바다에 빠진 승객 구한 20대 청년, 진정한 영웅 정신, SSU 출신 청년의 극적인 바다 구조 드라마. 더 놀라운 건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루즈선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된 것이었죠. 영상 속에서 태민이 거센 파도 속에서 서아를 구조하는 모습, 그리고 갑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와, 진짜 영화 같다. 이런 게 진짜 영웅이지. SSU 출신이라니 역시 다르네. 태민이 당황하고 있을 때 고시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민 씨, 아래 로비에 기자들이 와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라는데. 태민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이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를 발견하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태민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영웅이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SSU 훈련이 도움이 됐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태민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SSU 훈련 때 배운 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폭풍 속에서도 승객들의 안전을 지킨 선장님과 승무원들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기자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더 이상의 인터뷰는 정중히 사양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이태민 전 하사는 SSU 재직 중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이번 사건은 SSU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SSU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태민 하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자랑입니다. 전역 후에도 시민의 생명을 구한 그는 진정한 바다의 수호자입니다. 태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저 취업에 실패한 전역자였는데 이제는 국가적 영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윤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민 씨, 저예요. 서아예요. 뉴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당신은 어떠세요? 갑자기 유명해져서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태민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서.
저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다음 날 오후 태미는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서아를 만났습니다. 어제 의무실에서 본 창백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죠.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저는 혜성그룹 회장의 딸입니다. 태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혜성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거든요. 서아는 태민의 반응에 오히려 놀란 듯 했습니다. 혜성그룹을 모르세요? 조선업계 2위 해운업, 부동산, 호텔업까지 연 매출이 1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에요. 태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기업이든 아니든 바다에서는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저에게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서아는 태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30년 인생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말을 들으면 태도가 180도 바뀌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보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안전관리팀장으로요.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태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요. 사실 다른 계획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서아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 생명의 은인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그날 밤 태민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혜성그룹은 정말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조선소, 해운회사, 부동산, 호텔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윤서아는 혜성그룹 회장 윤재혁의 외동딸로 스탠포드 MBA 출신의 현재 그룹 전략기획실 차장을 맡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재계에 주목받는 여성 임원 중 한 명이었죠. 내가 재벌가 딸을 구했다고? 태민은 놀랐지만 동시에 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그날 밤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태민을 둘러싼 관심은 여전했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가 집중한 것은 취업 준비였습니다. 이번 일로 자신감을 회복한 그는 다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서류에서 떨어뜨리던 회사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그를 모셔가려 했습니다. 이태민 씨, 저희 회사 보안팀장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연봉 조건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시작 가능하신가요?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유명세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태민 씨, 저는 혜성그룹 인사 담당 상무 김철수입니다. 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왔습니다.
태민은 당황했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이 직접 사람을 보냈다니. 서아 양이 아버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이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모시러 오겠습니다. 태민은 거절하려 했지만 김상무의 다음 말에 멈칫했습니다. 사실 이번 만남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께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저녁 7시 태민은 부산 최고급 호텔인 파라다이스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전망이 훌륭한 VIP 룸에서 윤재혁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이었습니다. 40년간 혜성그룹을 일궈온 그의 눈빛에는 예리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죠. 윤 회장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태민이 확인해 보니 수표였습니다. 그것도 5천만 원짜리였죠. 태민은 즉시 돌려줬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보상을 원하지 않았어요. 윤 회장은 태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40년 사업 경력상 이런 상황에서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위기관리실장으로 말입니다. 태민이 궁금해하자 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혜성그룹은 조선업, 해운업이 주력입니다. 바다와 관련된 사업이 많다는 뜻이죠. 해상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입니다. 윤 회장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연봉은 연 2억 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있고요. 태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2억 원이라니 그동안 꿈꿔왔던 대기업 초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신중했습니다. 저는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은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위기 관리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죠. 서아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민 씨,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 회사에는 정말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자리 제공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역 군인들을 위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들을 위한 것 말입니다. 당신이 그 프로그램을 총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말에 태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전우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태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윤 회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만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역 군인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해요. 그들의 능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다만 민간 기업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훌륭한 조건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있다면 우리 회사도 적극 채용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증한다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서아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분을 추천했는지 아시겠죠?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태민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작은 자신의 버킷리스트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 되었거든요. 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민 씨 환영합니다. 혜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한 달 후 태민은 혜성그룹 부산 본사의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기관리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불과 2달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있던 자신을 생각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태민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베테랑 채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SSU 동기들을 하나씩 연락했죠. 야, 취업 준비 그만하고 나랑 같이 일하자. 진짜야? 너 농담하는 거 아니지? 계약서 보내줄 테니까 확인해봐. 일주일 만에 5명의 전우들이 혜성그룹에 합류했습니다. 해군 UDT 출신은 해상 보안팀장으로, 육군 특전사 출신은 위기 대응팀장으로, 공군 CCT 출신들은 각각 전문 분야에 배치됐죠. 첫 달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혜성그룹의 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에서 태민의 팀은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고 해운 부문에서는 태풍 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윤 회장이 직접 태민을 불러 말했습니다. 태민 씨 덕분에 우리 회사 안전지수가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태민에게 더 큰 변화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아와 자주 만나게 되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태민 씨, 그날 밤 제가 왜 그렇게 절망적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궁금하지만 말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살아왔어요. 좋은 대학, 좋은 성적,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죠. 그리고 말해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태민은 서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달라요. 당신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베테랑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요. 6개월 후 혜성그룹의 베테랑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역 군인 취업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다른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벤치마킹했죠. 태민은 한 경제 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전역 군인들의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기회 부족입니다. 그들에게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떤 조직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혜성그룹의 베테랑 출신 직원들은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이직률이 연 20%인데 비해 베테랑 프로그램 출신들은 3%도 안 됐거든요. 그들의 충성심과 팀워크,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년 후 태민과 서아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둘의 만남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죠. 바다에서 시작된 운명적 사랑, 영웅과 재벌가 딸의 로맨스. 하지만 태민과 서아에게는 그런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태민은 서아를 통해 더 큰 꿈을 꾸게 됐고, 서아는 태민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2년 후 태민은 해성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제주도 크루즈 여행에서 서아에게 프러포즈했죠. 운명적으로 만났던 그 바다에서 말입니다. 서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거행됐습니다. SSU 동기들이 의장대로 참석했고 윤 회장은 아들처럼 태민을 대했습니다. 결혼식 축사에서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태민 씨는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서아가 태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인생은 참 신기해요. 그때 그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태민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버킷리스트로 제주도를 선택한 것도 당신이 그 크루즈에 탄 것도 창밖으로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공포의 현장이었던 하늘이 이제는 그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죠. 현재 태민은 해성그룹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어 전국 최대 규모의 베테랑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전역 군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했죠. 서아는 해성그룹 사회 공헌재단 이사장이 되어 전역 군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들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바다해자를 써서 혜린이라고 지었죠. 바다에서 만난 인연을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태민의 사무실에는 지금도 그날의 기념품이 걸려 있습니다. 낡은 SSU 베레모와 함께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가 있죠. 가끔 젊은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태민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민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용기와 헌신, 그리고 신념을 가진 모든 이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시작 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태민처럼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심어줄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바다에서 진정한 보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